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했던 김기수가 4월 만에 의정부에서 잡혔습니다. 이 추가 범행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더 빨리 잡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왜 이 사람을 탈주하도록 놔뒀을까?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추가 범행이 없는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위험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도주자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특수 강도 있었고요. 특수 강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교묘한 방법을 이제 썼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자를 유인할 때 SNS에 이제 광고를 한 거죠. 환전을 아주 좋은 값으로 해주겠다 하고 했는데 돈을 갖고 나온 가방을 그야말로 이제 느닷없이 이제 낚아채는 그런데 그 직전에 또 스프레이도 그 뿌리고요. 어쨌든 상당히 그 지능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힘을 사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은 지능범죄하고 강력범죄가 결합된 뭐 이런 형태죠. 그것은 결국 뭐냐, 혹시 검거가 그 늦어지거나 도주 원조가 중단되거나 도주 자금이 없게 되면 스스로 자력으로 이런 범죄를 일상화하면서 계속 서민 생활에 위해를 강할 수 있는 이런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고요. 그 성범죄 전력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10년 전에는 그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인터넷 공간에서 만난 여성을 꾀어서 거기에 일정한 금전적인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면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 돈도 빼서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성폭행까지 또 하게 되고 또 이 범죄 역시 지능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조기 검거, 뭐 조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검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검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SNS 상의 여러 가지 사기 범죄 또는 그 강도 범죄 또 심지어 그 여성을 대상한 뭐 성폭행 뭐 이런 등등을 상당히 위험하게 했을 그 가능성이 그 농후한 직업으로서의 그 범죄자다 뭐 이렇게 일단 요약이 되고요. 네. 교수님, 이 사람 나흘이나 걸려서 잡은 거예요? 잡는데 나흘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상 처음 골든타임을 놓친 것부터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흘이나 걸렸다 이게 맞는 거죠? 나흘이나 이제 걸린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첫째가 사흘 죄송합니다. 사흘이요? 첫째가 첫째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법무부의 그 개호의 실패가 명백한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도주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견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면 그 예를 들면 일부러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교정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그 교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그 과거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전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이렇게 구속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아침부터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손톱깎이를 삼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도주할 기회를 염두에 두는 거죠. 외부 진료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도주하겠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칫솔까지 또 삼키는 거죠. 이 역시 왜 그러냐. 복통을 자연스럽게 그 호소하고 교정 당국이 외래 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화장실을 이용해서 도주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그 수감자들 입장에서는 수용실보다는 외부 병원이 아무래도 감시가 더 좀 느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건 그것이 너무나 이제 명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숟가락을 삼켰는데 그 초동 어떤 응급 조치를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도록 그 해줬어요. 그게 아마 서초경찰서 그 유시장에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아마 상황에서 안 하겠다. 그렇죠. 내시경 자체를 몸을 비틀면서 거부를 한 거죠.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내시경을 통해서 이물질 제거하면 그다음에 병원 진료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나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 기간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을 다 지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정 당국에서 당연히 그 개호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5분 안에 다 도착이 됩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요. 특히 요즘은 112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 내지 이것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 도주하고 나서 무려 50분 가량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점 아마 이것은 그냥 추정컨대 이 나중에 불거질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항상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야 일단 연락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좋은 이미지가 쭉 있는데 혹시 이런 것 같은 교정 사고인데요, 이게 이것에 의한 뭔가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정적인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신고를 했으면 사실 그 안양역 그 주변에 지구대 그 112 차량이 출동을 해서 사실 빨리 조기 응고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그런데 벌써 그 시간 동안 이 그 김길수는 의정부까지 이미 이동을 하고 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결과는 지금 봤더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원인들을 초동 조치의 그 실패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요, 교수님. 이 사람 잡힌 다음에 기자들 물어보니까 아니 난 도주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죠. 뭐 자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 또 부정적 이미지를 그나마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뭐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본 것에 의하면 계획 없이 어떻게 그럼 칫솔을 그거 같은 거 했고요. 수저를 삼키겠어요. 수저를 뭐 삼키고 뭐 내시경은 이제 왜 그 거부를 이제 하며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그것도 아마 그게 아마 그 병원 진료진에 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그 이틀 동안 있으면서 잘 관찰을 했겠죠. 어디서 옷을 갈아입는구나. 뭐 이러면 이것이 나름대로 생각 없이 그냥 뭐 순간순간적으로 뭐 한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도주죄에 대한 뭐 추가 혐의가 하나 더 지금 생기게 된 셈이죠. 이 사람 결국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조력자가 없었다. 나 혼자 했어라고 하는데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는 좀 그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여자친구도 있고 친동생도 있고. 네, 그 아무래도 그 제일 먼저 전화를 한 그 대상자가 이른바 그 여성 그 친구 뭐 이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10만 원 가량에 대한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택시값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도주 원조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제공을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도피 원조죄에 대한 뭐 이 건이 현재 또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거고 처벌을 받는 거고 아마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친족간의 그 특례가 있기 때문에 뭐 도피하거나 원조를 해주는 것 자체를 형법적으로는 인간적 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형법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주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친인척이 많이 그 관여가 돼 있죠. 지난번 뭐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누나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조카가 또 상당 부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뭐 처벌은 친동생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동선을 보니까 처음에 의정부로 갔다가 의정부에서 이제 가까운 서울 노원으로 왔다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왔다가 다시 의정부로 갔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다 잡힌 거잖아요. 의정부에서. 그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의정부 쪽으로 간 거는 이런 그 일반적인 이제 반응인 거죠. 자신의 생활 터전, 생활 공간 그것이 바로 이제 의정부 그 일대였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데 제일 알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도주에 대한 원조도 바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서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강남 쪽 어느 쪽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왜 내려왔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만약 도주를 먼 곳으로 하려고 했으면 바로 의정부를 뭐 거쳐서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의정부에서 잠시 더 북쪽으로 가서 양주로 가서 친동생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럼 더 북쪽 가면 포천, 연천 그리고 오른쪽 가면 강원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일정한 지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즉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 그래서 추정컨대 그 이 사람이 그 지금 구속된 원래 그 사건에서 좀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약 50일 정도 도주하다가 검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소위 그 특수강도 사건인데 그 액수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7천만 원, 것처럼 8천만 원이었나요? 액수가 더 전체 액수는 약 7억 4천만 원 되는데 7억 4천.
그 가방에 6억 6천 정도는 경찰이 회수를 했어요. 예. 근데 약간 7,400만 원 정도는 남은 돈이 과연 이제 그 어디에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특이한 게 그 가방을 이제 그 뺏어서 일단은 분산을 시켜서 그 장소가 지금 그 서초구 잠원 그쪽 일당 그 부근인데 거기 쪼개서 일단은 숨겨놓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7천만 원 역시 혹시 어느 쪽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숨겨놓지는 않았겠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일 만에 검거가 되긴 했지만 예전 특수강도 사건 특수강도 이거요. 근데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혹시 계속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빨리 찾아서 계속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쪽으로 갔다가 경기 북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은 이제 그 아닐지.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만약 어디가 강남 어디에 숨겨놨다고 하면 그걸 찾아야 본인이 장기적으로 도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그 강도 사건의 공범 관계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의 지금 행방 막 이런 것들도 지금 중요한 또 다른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실무적으로 이런 사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지금 공중전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던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처음 도움을 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의 매개가 돼서 잡힌 꼴이 되겠는데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였던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우리 김 변호사도 뭐 제 번호 알고 있지만 그냥 휴대폰에만 이렇게 있지 번호까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덜 친한 관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그 김길수는 이 여성의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중전화를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암만 그 가까워도 뭐 지금 뭐 부인, 뭐 동생, 뭐 아버지 번호 휴대폰에 다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 다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그 번호를 외운 상태로 이렇게 그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그 친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 연락이 올 것이다. 이게 친밀한 정도가 아주 그 대단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전화 오기를 아마 그거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 동생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위치가 추적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예상대로 이 다시 그 전화가 이제 오게 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을 이렇게 조금 지체시켜야 기주국 역추적을 해서 공중전화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협조를 그 여자친구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의정부에 있는 강력팀에 그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출동해서 도로에서 이제 검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사람 말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이 경찰이 그러면 추적을 해가지고 CCTV를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용실 들려가지고 머리도 투블럭 스타일로 최신 유행할 스타일로 깎고 국수도 먹고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주하는 머리도 깎았다? 그 도주하는 유형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하는 형태로 도주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 반면 하나는 아예 정주형 그러니까 아예 그 장소에 머무는 형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신창원 같은 경우가 정주형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건 계속 이제 그건 혼합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플러스 정주. 이동했다가 어느 정도 안착된 장소에서는 완전히 모든 이제 생활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첫 번째 그 유형으로 계속 장소를 그 이동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정체성을 이제 숨기고 그런 과정에서 안전한 이런 안착 장소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그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머리를 깎고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지능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제보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개 수배가 그 된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본인도. 그런데 본인의 지금 예를 들면 인상 자체를 변장 또는 변작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머리를 이렇게 지금 다른 스타일로 이제 뭐 바뀐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미용실 들린 것도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있지가 아니라 그런데 본인이 장기적으로 도망다니기 위한 일종의 변신의 과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외관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뭐 시신을 훼손한 것을 운반한다든가 도주하는 것 자체가 1m 가는 것이 10km 가는 것처럼 부담스러웠다. 이런 표현들을 스스로 합니다. 범인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서는 저렇게 하는가 과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이런 나름대로의 그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사실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인 것 같고 이번 상황에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의정부로 온 것이 조금 분석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공개 수배를 수배를 네.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나름대로의 그 압박적 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의정부가 그래도 좀 내가 제일 숨기도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자신의 그 연고감이 있는 곳에서 네. 뭐 심리적인 조금 편안함을 이제 취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이 서울로 왔다가 다시 의정부로 갔는지 그리고 네. 그 7천만 원과 관련된 네. 것은 혹시 아니었던 것인지 네. 뭐 등등에 대한 좀 수사가 이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정 당국에서 이번에 사실 좀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겠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홍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